네, 오늘 SML 한번 저희 출연 이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때 못다한 이야기 오늘 좀 더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우리 게스트분 직접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에 나왔던 조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조범성님. 그때 무슨 얘기 해주셨는지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그때 제가 매매한 기록들 보여드리면서요. 네.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우량주 위주로 했는데도 수익 났다, 수익 예. 난다, 충분히 난다. 그 얘기 해주셨던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아마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량주 중심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거래량? 센 종목. 센 종목. 예. 제가 보는 보조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보조 지표에서 강한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당일 수급 보고 그게 맞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때 못 따주신 얘기 중에 어떤 거 위주로 좀 더 해주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는 보조 지표 두 가지를 설명하고요. 네. 3월 달에 작가님이 다시 네. 한번 출연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매매를 안 하고 있다. 장이 안 좋아서 매매를 안 하고 있다. 3월 달부터 다시 매매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보조 지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매매를 했어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조 지표 두 가지 설명을 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예, 화면 보시면요. 네. 일단은 제가 이건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부터 제가 4월 24일까지 매매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날짜는 해놓으셨고요. 예, 세팅은 그렇게 해놨고요. 실제로는 3월 7일부터 매매했고요. 전에 방송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좋아서 제 투자 금액의 한 5%에서 10%만 매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뭐 매덕 단위로 한 종목에 그렇게 매매는 안 하고 꾸준히 수익은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기간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얼마나 매매를 안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얼마 전에 집에서 봤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보니까요. 네. 매매일 수가 거의 20일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합해 보니까 이게 제가 다 매매한 기록인데 네. 거의 매매를 안 했더라고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그렇게 보게 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찐 분홍색이랑 연 분홍색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찐 파란색이랑 연 파란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밑에 파란색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 찐 분홍이랑 연 파랑을 한 세트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이걸 또 하나의 지표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찐 분홍과 연파랑 예. 그게 무슨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네. 저 찐분홍 위에 있으면 네. 좋은 종목이에요. 보통은 얘는 지금 종합주까지 쓰고요. 찐분홍이랑 연분홍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 보통 센 종목들입니다. 제가 만든 보조 지표예요. 네. 예. 뭐예요? 그 찐분 연분홍은 제가 그거는 말씀 못 드리고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네. 시장을 3,300에서 고점으로 인식한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21년 1월 11일 날이 고점이었거든요. 이때 네. 삼성전자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이었는데 네. 이때 순간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 장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40.89라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고점 상태입니다. 제가 정프로님한테 질문을 한 개 드리고 싶은데요. 네. 9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기간 관계없이 상승폭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오른 시기? 예, 프로테지로. 코로나 직후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때 네. 펀드 강풍이 불었었는데 500 초반부터 2000을 넘어갔어요. 4배 올랐어요. 뭐 코스피가?
예, 코스피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IMF 때 277포인트부터 10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때도 거의 4배인데 그때보다 IMF 때. 2003년부터 2007년도 상승장이 더 컸어요. 어. 근데 그때 2007년 상승장에서도 134밖에 안 됩니다. 저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140이면 많이 과열돼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 140이라는 건 뭘로 무슨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지표여서 그냥 기준점은 그것도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만든 거고요. 보통 상승장은 120 정도면 끝나요. 센 장이면 130인데 물론 IF 때는 186까지도 갔습니다. 이 수치가. 네. 단기간 내에 277포인트부터 1000포인트 넘어갈 때 저게 186도 나왔겠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가 아주 위험한 네, 상황에서 있다가 올라온 거니까 물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40 정도면 아주 과도하게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근데 꽤나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네요. 아니죠.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렇게 오르고 나서 네.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3,316 써 있고 여기 연분홍이 닿잖아요. 이 부분 제가 체크하는 부분. 연분홍에 닿고 마지막에 꼭 상승 랠리 할 때 닿아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겪는데 이제 제가 왜 위기 상황이라고 느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달 가면서 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매매를 계속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위기 상황이 온 게 제 지표로 봤을 때 잠시만요. 1월 달이 되면 아랫부분에 파란색이 생깁니다. 요 아랫부분에. 저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예요? 제가 보는 지표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파란색 지표가 생기는 순간부터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위험해지는데 저 파란색 부분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3번밖에 발생을 안 해요. 첫 번째는 유럽 재정위기 그때 미국 신용 강등 때 한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2600 돌파하면서 생기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생기고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거의 10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IMF 때나 서프라임급에서만 생겨요. 근데 뭐 무슨 지표인지를 알아야 근데 뭐 그러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지표는 맞는데 네. 많이 과매도됐을 때 생기는 파란색 부분은 많이 과매도됐을 때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간색 부분은 많이 올랐을 때 과열됐을 때 나타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SI 지표 아니냐고 물어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제가 이제 무섭게 느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인데요. 그럼 만약에 예. 우리 직접 이제 투자자분께서 만든 지표라고 한다면 네. 그 지표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죠? 제가 이걸로 아까도 증명해 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매매를 안 했어요. 이유는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정프로가 예. 정프로 수익률 곡선을 그려놓고 네. 여러분께 안 알려드리고 요 지표는 정프로가 만든 지표인데 예. 라고 하면서 자 올라가면 귀신같이 떨어진다는 거를 아마 제가 보여드려도 거의 한 80, 90%는 맞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 저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네. 좀 안 좋지만 얘기를 드릴 게 있고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어쨌든 뭐 그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네, 지표 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예, 있다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위험하고요. 지금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지금 연분홍을 타다가 여기를 내려왔어요. 이럴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 때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보여드리면 여기 부분도 IMF 때 많이 올라오다가 네. 연분홍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하락 추세에 있다가 연분홍을 터치하고 여기서 보시면 전저점 테스트를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IMF 직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6개월 이상 파란색 부분이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하락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분홍을 타고 무너지죠. 그러면 정말 위험한 케이스인데 이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다는 거죠? 연분홍을 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전저점을 깨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후로.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5월, 6월, 7월, 8월, 9월 사이에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예.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러 나오셨다는 네, 예,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 지표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 예. 우리 저 선생님께서 하여튼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만든 지표이고 그 지표상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지금 나온 것 같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장 바닥에서 박스권 장이지만 네. 요번에 올라온 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주, 그다음에 뭐 포스코 관련주들이 힘을 보태서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왔어요. 네. 근데 걔네들도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보는 지표로는. 네네네네. 그 지표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해를 하게 얘기를 안 해줬잖아. 네, 죄송한데 네. 이 파란색 부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파란색 지표가 심각한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100 수준인데 잘못하면 50 수준이나 6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분홍에서 무너지고 나서 전저점 테스트를 무너뜨리면 저는 1,400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는 1,200까지도.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전저점 테스트 하는 구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위험하게 내려간다고. 전저점이 몇이죠? 2,130. 2,130 그 정도 되는데 그거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신다. 예, 종목별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차 전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2차 전지는 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예, 워낙 알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저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매한 종목들을 보시면요. 네. 3월 달로 넘어가면 자, 일단 하여튼 뭐 오늘 얘기해 주신 거는 지금 상황은 본인의 데이터로 복원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예.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테스트 하는 거 아니면 깨고 내려가거나 둘 중에. 그러니까 4월 18일 날 포스코 퓨처함을 했는데요. 종목을 보셔도 이 찐분홍하고 연분홍 위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고 올라가면 이 찐분홍, 연분홍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도 보시면 연분홍을 지지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도 찐분홍, 연분홍이 있어요. 네. 이거를 동시에 돌파할 시에는 시세가 매우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본다고 치면 뭐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좋았던 에코프로겠죠. 에코프로인데 연분홍과 찐분홍을 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연분홍에 닿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 연분홍에서 만약에 주식이 미끄러지면 찐분홍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셔도 연분홍 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타다가 미끄러지면 또 전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좀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범석 우리 투자자께서는 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리딩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니까. 그죠? 네, 그건 뭐 확실히 보증하시는 거죠. 본부장님한테 소명하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시고 개인 투자자분이신데 이제 본인이 판단하실 때 뭔가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 지금 나왔다고 판단하셔서 여러분께 이거만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나오신 걸로. 저도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주식장도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찐분홍하고 연분홍을 타면서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이고 전저점 테스트를 하거나 그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다음 달부터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경고 시그널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조범석 투자자께서
보시는 데이터로서는 이제 적어도 그렇다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요. 네. 오늘 라이브는 이 정도에서 예, 마무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 조범석 투자자님 앞으로도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SML 4월 24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또 아이디어들, 또 여러분도 뭐 직접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또 저희한테 많은 의견 주시면 하나하나 또 소개해드린 시간 있으면 또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